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 군이 K2 흑표 전차 3차 양산을 결정하면서 추가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산 변속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2 전차에 추가 양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육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K1A1 전차 등을 성능 개량할 건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군은 지난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을 심의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K2 전차 50여 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연말에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독일제 변속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변속기 국산화에 나섰던 S&T 중공업의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15년째 변속기 개발을 진행 중인 S&T 중공업은 3차 양산 계획만 믿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올해만 100여 명을 희망퇴직했기 때문에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방위산업업계 관계자들은 S&T 중공업을 동정하면서도 기술력 미달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T 중공업 입장에선 자체 개발 비용과 재고 비용 등 8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S&T 중공업은 올해 10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120명 이상이 5년째 장기 휴직 중입니다. 국내 평가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해외 수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전도 진행 중입니다. 2차 양산 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되면서 현대로템은 S&T 중공업을 상대로 선급금 등 228억 원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2 전차 설계와 조립을 맡고 있는 현대로템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보상금 약 1,100억 원을 청구받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S&T 중공업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 특성상 앞으로 K2 전차 추가 양산 계획도 불확실하고 또 국내 변속기를 사용할지도 불투명하다며 S&T 중공업이 이와 관련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연내 추진을 기대했던 현대로템을 비롯한 다른 방산업체들은 한시름을 돌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외 방산 판매에 제한이 생겼던 만큼 국내 매출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현대로템과 LI진엑스원, 현대위아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13개 K2 전차 주요 핵심 부품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8일 협의회까지 열었습니다. 조속한 3차 양산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연내 K2 전차 3차 양산 사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100여 개 중소협력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로써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협력사들은 불확실한 일정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컸는데 이번 양산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데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독일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동안 변속기 국산화가 진행됐지만 성능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결국 기존의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산 파워팩 최초 생산품 검사에서 엔진은 국방 규격을 충족했지만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2차 양산에는 국산 파워팩이 아닌 혼합 파워팩이 적용됐습니다. 2차 사업 당시에도 국산 변속기의 성능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양산이 3년 5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육군은 현재 K2 전차의 4차 도입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육군은 그동안 1차 양산과 2차 양산, 3차 양산을 추진해왔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육군이 4차 양산을 추진한다면 100대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군이 K2 전차의 추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세계 정상급 전차라는 점 때문입니다. 미국의 M1A2 SEP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A6EX 등 선진국 주력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1 전차, K1A1 전차의 성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전차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TO-14 전차와 선군호, 천마호에 사용하는 운동탄과 화학탄은 우리 군의 K1 전차와 K1A1 전차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550mm의 장갑차 두께를 뚫을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과 900mm를 뚫을 수 있는 화학에너지 신형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1 전차의 장갑 두께가 350mm임을 감안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1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력이 제외돼 합동참모본부에 재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육군은 전차의 방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차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전차의 중량이 51톤에서 57톤으로 늘어나 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200마력인 엔진과 변속기의 성능 개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육군에서 모의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2 전차 100여 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2 전차의 전력화가 늦어질 경우 K1A1 전차의 추가 생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1A1 전차를 재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경우 전차 한 대의 생산 단가는 처음 출시할 당시 가격인 47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K1 계열에 장착된 엔진은 국내 업체가 기술을 제휴해 국산화한 독일 MTU사의 제품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대당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억 5천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측은 소량 생산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1 계열 전차를 그대로 도태시키고 K2 전차를 전량 도입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K1 전차 1000여 대와 K1A1 전차 480여 대를 K2 전차로 교체하면 14조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에서도 전차의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엔진 성능을 개량하는 추세입니다. 러시아는 1973년 도입한 T-72 전차를 지난해 46톤으로 무게를 늘리고 디젤 엔진을 1130마력으로 교체했습니다. 1993년에 도입한 T-90 전차도 2014년에 무게를 48톤으로 늘리고 디젤 엔진의 성능을 1130마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983년에 도입한 메르카바 전차의 무게를 65톤으로 늘리고 디젤 엔진의 성능을 1500마력으로 개량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국산 파워팩이 아닌 이상 파워팩 수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은 우리나라가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K2 전차 추가 양산 계획도 불확실하고 또 국내 변속기를 사용할지도 불투명하여 언제 국산 파워팩이 개발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터키는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사용할 파워팩을 한국으로부터 구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터키의 시리아 내정 관여를 이유로 파워팩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알타이의 양산 프로그램은 28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타이에 채용된 프랑스산 장갑에 대해서도 공지 중에 문제로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수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터키의 알타이 전차 양산 프로그램은 더욱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는 현재 주력 전차 K2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을 통해 국산 파워팩 엔진 제조를 담당하는 두산과 변속기 제조를 맡은 S&T와 함께 파워팩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에서 경전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터키는 현대로템 터키 법인에 파워팩 구입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T의 변속기는 방위사업청의 내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채용이 되지 못한 국산 파워팩을 터키가 알타이 전차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연 국방부와 방사청은 K2 전차의 4차 양산을 통해 국산 파워팩 채용에 희망을 줄지 아니면 당장 시급한 K1A1 전차와 K1 전차의 성능 개량을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